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이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다고 하는데 당 내에서는 우리가 금치산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기한 정권을 김 전 위원장에게 주겠다는 것인지 회동 이후 어떤 보도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이분은 통합당 재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이번 총선 불출마하셨죠. 김세연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세연입니다. 네, 뭐 총선 끝나고 좀 쉬셨어요. 물론 이제 뛰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뭐 좀 정리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군요. 자,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표를 던지셨는지 궁금해요. 심재철 심재철 원내대표 네.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께서 전화를 주셨었는데 네네. 저는 이미 뭐 다른 자리에서 밝힌 바 있지만 당 해체가 근본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만약에 비대위 체제로 출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즉 현실적으로 즉각적인 해산이 어렵다면 다른 체제보다는 김종인 체제가 가장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기한 정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당내에 있는 의원들, 특히 이번에 뭐 당선이 된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무기한 정권을 달라 그러냐. 우리가 당권에 좀 빨리 도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리고 당 내에서 어떻게 좀 재건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뭐 현재 미래통합당이 되어서는 좀 뭐 다른 방식의 이 전개가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과거 자유한국당 또 그 앞에 새누리당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좀 이런 뭐 중진 의원들 간의 좀 신경전, 자리다툼 이런 현상들이 당의 이런 활력을 높이기보다는 좀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칠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의 경우도 이렇게 총선 참패, 역대급 참패의 결과를 받아들고서 지금 뭐 어떤 개인적인 자리 욕심보다는 좀 더 당의 근본적인 이 거듭 태어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역량을 모으자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원내에서는 예산, 입법, 정책 등 이 원내에서 챙길 부분에 집중하고 향후에 2022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이 현재 거의 다 망가져 버린 이 정당의 조직이나 전략, 홍보, 교육 등등 원외 정당이 맡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대위 해체가 안 된다면 비대위 체제에서 좀 더 근본적인 수술을 감행할 수 있도록 원내 정당을 21대 국회 한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정도까지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김세연 미래통합당 의원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합당 재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비대위 많았잖아요. 굉장히 많았는데 또 비대위냐, 또 외부 사람 들어오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당이 망가져 있는 상태가 내부자 시각으로 고칠 수 있는데 좀 한계의 상황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20대 임기가 아직 한 달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21대 당선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름의 또 일리 있는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금 당이 너무 극우화된 이 수구화된 상황에서 스스로 거듭날 수 있는 동력이 고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에는 김종인 비대위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간 문제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미래통합당 당원 당규를 보면 물론 통합 과정에서 8월 31일에 전당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뭐 웬만한 선거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를 전제로 해서 그런 일시적인 조항이 들어간 것 같고요. 비대위의 활동의 시한은 비대위가 스스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다음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인 최고위가 선출이 되면은 그때 인수인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 같은 그런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적으로 너무 짧은 활동 기한을 준다면은 뭐 수술을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좀 더 충분한 안정적인 운영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제 보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냥 내부에 있는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와서 이걸 하는 것, 재건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으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미래통합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었고 그게 이제 이번 선거의 또 패인이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뭐 지금 당의 그 어떤 관점이나 인식이 네. 너무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최근 2, 3년간에 급격하게 이 너무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린 그래서 지금도 사전 투표 부정선거론이 네네. 횡행할 정도로 어떤 그릇된 인식이 계속 이 당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외부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 먼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당내에 있는 또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좀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보수 유튜버들 활용하자는 얘기도 했었어요. 네. 황교안 전 대표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지 않았나요? 그 통합당에는? 이제 과거 자유한국당 네.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 함께 동조를 하는 네. 또 이런 뭐 일종의 뭐 느슨한 연대나 제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유튜브 채널들과 이런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가 그 너무 좀 과도한 수준까지 넘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같이 가기 어려운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됩니다. 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어떤 비난이나 어떤 혐오 조장 뭐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 다수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뭐 극단적인 어떤 지지층의 환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2012년도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때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이 비교도 하는데요. 그래서 빨리 국민 보편적인 인식으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궁금한 게 사실은 이제 뭐 저야 뭐 공부를 이제 그쪽을 했던 사람이라서 우리가 바라는 보수라든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보수의 모습은 어떤 게 돼야 될까 하는 학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곤 하는데 우리 김세현 의원께서는 좀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아주 소신 발언을 세게 하시는 바람에 불출마 선언을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중심에 서시기도 했는데 김세현 의원께서 보시는 보수인 통합당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지금 명패는 보수 정당이라고 네. 걸고 있을지 몰라도 지난 2, 3년간 보였던 행태는 수구 정당, 구구 정당의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집권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중도층 그러니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 노선 또 바뀌어진 시대 상황에 적응이 되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감수성, 소통 능력 또 정책 역량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스스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뿌리 깊게 짧은 시간 안에 좀 그런 입장으로 지금 변질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빨리 이런 정상으로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의 회복이 해야 되는 그 정상적인 보수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지금 시대 상황을 고려하자면 네. 뭐 가령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가 처음에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에서 네네. 이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쳐서 이제 지금의 형태로 안이 다듬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뭐 70% 대상으로 하느냐, 100% 대상으로 하느냐, 또 자발적 기부를 조건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명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60대가 경험했던 젊은 시절의 노동시장과 현재 20대가 경험하고 있는 노동시장은 전혀 본질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변화가 있었던 폭 이상으로 향후 15년, 20년간 더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존 사회경제 패러다임 가지고는 이미 닥쳐 있고 또 앞으로 더 심화될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15년, 20년 정도 후면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도입이 또 정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공동체가 사회경제적으로 더 이상 지탱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본소득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 나아가서 기본자산까지도 어떻게 공동체 전 구성원이 비슷한 이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하느냐 그리고 급격한 이 부의 불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아래에서 이 소비의 어떤 그러니까 구매력이 충분한 정도로 확충 유지될 수 있도록 돌아가느냐는 시스템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이전에 그러니까 80년대에 정립이 되었던 그런 정책 도구를 가지고 계속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계속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 관점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짝 놀란 게 그 기본소득 이야기는 사실 정의당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던 얘기고 진보 측에서도 반대를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 근데 김세현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분이 그래도 보수의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 듣고 저도 약간 반성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돌아오는 이제 계속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될 이 사회를 보수 진보라는 굉장히 자기적인 하나의 이념의 스펙트럼 안에서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무슨 뭐 노동, 자본, 보수, 진보 뭐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다가올 것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새로운 보수의 모습. 보수로 말하기도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이 어떤 걸까 의원님이 좀 세워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것이 기본소득 논쟁에서 이제 뭐 굳이 보수와 진보로 대별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의 기본소득 담론과 차이가 있는 점은 이렇게 할 때 막대한 재원이 그렇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재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이유로 공동체가 붕괴하게 되는 상황이 재정적으로 붕괴 상황을 맞게 될 거기 때문에 이미 법령 체계의 유지 관리나 또는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는 아마 사람이 굳이 많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요. 그거는 이미 많은 서비스 현장에서 꼭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현장에서도 자동화나 무인화는 급격하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존 시중은행들과 카카오뱅크를 이용해 보시면은 뭐또 K뱅크 같이 네네. 새로 나온 이 서비스의 혁신성을 경험해 보면은 이전 서비스를 쓰기에 대단히 좀 어색함을 다시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혁명적인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제 어떤 설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재원 조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진정한 보수다 이분이 뭐 이런 문자들이 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갖고 네 미래통합당의 김세연 의원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오시면은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김세연 의원께서 굉장히 젠틀맨 하신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국회에서는 네, 인물도 좋으시고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오거돈 부산시장 이야기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나온 얘기가 자 그럼 이제 김세연 부산시장 가시나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질문을 딱 드리려고 얼굴을 뵀더니 이게 찡그리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는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네, 생각 없으세요? 지금 제가 이번에 불출마한 이후에 공관위원회 네. 일도 했었고요. 또 총선에 이런 참패를 같이
책임을 함께 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아직 끝까지 생각해 볼 입장이 아니었고요. 좀 차차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차 고민을 해보신다. 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왔지만 어쨌든 시장이라는 위치와 또 의원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 또 김세윤이 부산시장이 되신다면은 부산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궁금증이 오늘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제가 좀 들긴 합니다. 많은 문자가 왔어요. 지금 김세연 의원님 진정한 보수다부터 해서 네, 뭐 맞는 이야기 좀 호감이 간다라는 문자들 많이 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건승을 빌고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서 또 의원님께서 많은 일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